한 건물에 있는 사우나로 젊은 남성이 들어갑니다. 벌써 여기서 며칠째 먹고 자는 중인데요. 이 중간중간 들락거리면서 오가는 사람들 지켜보기도 하고 기다리는 누군가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밤 뭔가를 결심한 듯 그 누군가를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스토커가 된 전 남자친구를 따라가 봅니다. 자, 멀쩡한 자기 집을 놔두고 며칠째 사우나에서 자면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찾으러 다녔다. 대체 누구를 만나려던 건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로 가보죠. 네, 이게 2012년 11월 중순 무렵부터였습니다. 25살 구모 씨인데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앞을 오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사람이 기다리던 상대가요, 20살 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미 11월 중순에 이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고요.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구 씨는 이걸 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 건물에 사우나가 있는데 여기서 잠을 자면서까지 이 전 여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전 여친이 갈 법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만나려고도 시도를 하고 집 앞에서 난 항상 대기 중이다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혹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까지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스토킹이네요. 뭐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스토킹이죠. 이 구씨 요구는 뭐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다시 만나달라 했습니다.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달라. 근데 뭐 이미 결별 통보하고 연락까지 다 끊었으니까 여친은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해 12월 9일 날 구씨가 이제 결심을 하고 여친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예전에 빌려간 돈 갚아라. 사준 운동화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 여자친구는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파처럼 부모님과 같이 있었는데 이 구씨는 함께 있던 아버지한테도 당신이라도 딸의 돈 대신 갚아라 라면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 진짜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재결합이 목적이었을까요? 이 정도면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결합 가능성은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그 여친하고 이 여친의 가족들은 이 3주 동안 이렇게 감시를 받아서 상당히 피곤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씨하고 전 여친의 아버지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너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출소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자기 딸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거기다 놔두고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남겨진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퉜고요. 그래서 이 여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다시 구씨 같은 경우는 이 여성에 대해서 스토킹을 갖다 계속을 했는데 결국 전 여친 바로 이 구씨에게 야 파출소 가자 스토킹 신고하겠다라는 단계까지 갑니다. 왠지 여기서 트리거가 이렇게 당겨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구씨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래 가겠다 파출소에 따라가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결합을 또 요구를 했고 다시 다퉜습니다. 정말 이 여자친구도 이게 뭐 이성적인 이성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3주를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너 우리 엄마한테 그 돈 받아가라. 대신에 나는 너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합의금으로 그 돈 다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구씨가 격분을 했고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도 진짜 정말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차라리 뭐 해칠 때면 해쳐봐라 이랬는데 정말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그리고 흉기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친이 이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공격을 계속하면서 얼굴을 발로 차는 행동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119를 직접 불렀고요. 한 3시간 이후에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에. 자, 사건 당시 이 구씨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그 육성 직접 들어보시죠. 돈만 주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10차례 이상 찌르신 이유가 뭐예요? 저도 그때 아무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당신 아무 생각도 안 나셨다고요? 예, 자, 좀 정리 좀 해줘요. 네, 이 피해 여성이 원래 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2월쯤에 이 구씨가 여기에 손님으로 오면서 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5월쯤부터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피해 여성은 구씨의 요구에 그 일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씨는 계속해서 이 여자친구의 어떤 집착을 하면서 남자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을 했고요. 그런 구씨 모습 때문에 여성은 점점 정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주 다투게 되고 11월 중순에 이 피해 여성은 결국 이별 통보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구 씨는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거 너희 부모님에게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시작을 했고 재결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내 돈 갚아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 돈을 빌려간 건 맞습니까? 실제 돈을 빌려간 건 아니고요. 아마도 데이트 비용으로 쓴 것을 돌려달라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교제 당시에 아까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일 그만두게 하고 그 뒤에 본인이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구 씨가 넉넉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돈 횡령도 하고 또 대부업체에서 대출도 받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지가 좋아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 씨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해 여성과 만나면서 이제 일도 본인이 그만두게 했으니까 이 재판부의 판단 얘기입니다. 애정과 책임감이 깊어졌는데 갑자기 결별을 통보받으면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건 구 씨를 옹호했다기보다 재판부에서 이제 범행의 동기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 양 변호사님 결국 본인이 좋아서 쓴 돈, 헤어지자고 하니까 야, 너 돈 돌려줘. 그 핑계로 계속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그렇죠.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설령 당신 말대로 그 여성 때문에 돈을 뭐 빚을 많이 지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당신이 좋아서 한 일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금전적으로 베풀었다고 해서 이 여성이 계속해서 당신하고 사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정말 피해자가 돈 때문에 그런 행동을 사귀는 척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밉다고 해도 살인을 어떻게 정당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는데 다만 항소심의에 올라가서는 일단 자수를 하긴 했잖아요. 자수도 했고 또 이 살해할 의도,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점을 봐서 1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참 그 부산 몽키 스패너 살인 미수 사건 혹시 아십니까? 이거랑 비슷한데 결별을 통보한 전 여친에게 찾아가서 직장 앞에서 몽키 스패너 흉기로 거의 사람을 죽일 뻔하다가 직장 동료들이 뛰쳐나와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지금 영구 장애를 얻을 뻔하고 계시는데 그 피해자분이 그자가 지금 15년형 받았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지금 아무튼 2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계획 범죄에 살인까지 했는데 징역 13년. 이제 내년에 출소합니다. 도대체 2012년 대한민국은 어땠길래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부에서 계획범행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사실 뭐 자수한 거는 팩트고요. 근데 이제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이 살해 의도가 원래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흉기를 원래 언제 구입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언제 지니고 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흉기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부모님을 갖다가 만났고 또 순순히 파출소에 따라가려고 했다. 그리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죽이려는 시도는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의 말을 갖다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사건 3일 전에 칼날의 길이가 20cm인 흉기를 갖다가 구입을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 이 흉기를 갖다가 자기가 몸에 지닌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계획범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숙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감시도 했죠. 또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예고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판결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이것이 계획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과연 뭐 우리 이 법 시스템이 이 피의자의 편인가 아니면 피해자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60조 코인 사기를 벌인 테라루나 권도형이 길을 쓰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으로 안 끌려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